예, 오늘은 어떤 시청자 의견이 질문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충청부지로 오르던 금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의 급락, 강세장 신호인가요? 예, 이 시청자님은 상당히 식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과 시장의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금 가격의 급락은 강세장의 신호 중의 하나입니다. 몇몇 개의 신호 중의 하나이지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못 되는군요. 금은 주식시장의 도피처, 위험자산의 도피처로서 안전한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금시장으로 자금이 급속히 몰리는 것은 바로 주식시장이 위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숨어있던 이 도피해 있던 자금이 급히 빠져나온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난 자금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당연히 흘러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도 일단 금 가격에서 도피처에서 급히 자금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위험 구간이 이제 지났다는 의미로도 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장의 신호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금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위험한 상태가 지났기 때문에 숨어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것이니까 강세장의 신호 중의 하나죠. 둘째, 지금 강세장의 신호는 은행주의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유럽의 대형은행 하나가 파산할지 모른다. 그 파편을 맞아서 미국의 대형은행 하나가 파산할지 모른다. 그것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BOA가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행히 오늘 BOA 주가가 급등을 하는군요. 이것은 유럽의 은행 파산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내일 이끌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요인이군요. 금 가격의 급락 그리고 은행주의 급등. 그래서 강세장 신호 중에서 세 가지 신호 중에서 두 가지는 충족시켰습니다. 금과 주식시장의 차트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어제 한번 보여드렸나요, 차트를? 금 가격이 급락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이 자금이 1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군요. 이게 위로 촥 솟아야 이 자금이 1위로 들어왔다는 것인데 살짝 고개를 들었는 것은 아직 조금 들어다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왜? 아직까지 랠리 조건을 완전히 충족 못했기 때문에 이 자금도 어느 정도 현금으로 아직까지 유보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짜 조건을 충족하려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시장에서 급히 빠져나온 자금이 신속하게 주식시장으로 안 오고 현금으로 아직까지 멈칫해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3대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 하나가 아직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QE3, FED에서 유동성 완화 정책이 이번 주말에 버냉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재료를 내놓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랠리의 조건이 급락은 랠리의 조건을 충족시킨 건 맞지만 완전히 충족시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충족시키려면 이번 주말에 QE3를 확인하고 가야 이 자금의 방향성이 다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어제는 데드캣 바운스인가요? 오늘은 드디어 랠리의 장이 왔나요? 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방향성에 대한 예측 배팅을 하기 때문이죠. 단기 트레이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99.9%가 투자자인 척 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방향성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 매매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QE3가 어떻게 나올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현금이 그냥 대피해 있는 것이죠. 주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단기 방향성 매매를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지금은 외국인의 헤지펀드의 수급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는 중소형 가치주도 괜찮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중소형 가치 중에서 부동산 가치주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준 종목이 해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해성산업이라는 종목은 그야말로 이제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사상가치주, 그거 어느 세월에 오르겠느냐. 그런데 제가 추천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등락을 했지만은 지금 전 고점을 세 번째 돌파 시도했다가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시장을 이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이 야금야금 오르는 것 같지도 않게 많이 올랐죠.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매력이고, 주식을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손절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릴 때 사고 오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주가가 내리면 더욱 반가워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장기 투자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이것이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랠리인지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단기 예측성 매매, 방향성 매매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헤지펀드도 불가능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는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전략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단기 매매, 추세 매매보다도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이죠. 장기 투자. 균형된 포트폴리오, 분산된 포트폴리오. 그 중에서 중소형 가치주도 한 20% 정도 배분해 놓으면 매우 편안한 장기 투자가 될 것 같군요. 박춘호의 사인이었습니다.